안녕하세요. 노노라이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는데 아버님이 하품 하고 시원하게 하품을 한번 하자 그걸 본 아내도 아들도 심지어 나까지 따라서 하품을 하게 되는 경험 말입니다. 마치 하품 바이러스라도 퍼진 것처럼 말이죠. 또 슬픈 영화를 보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렀는데 이상하게 눈물만 나는 게 아니라 콧물까지 훌쩍이게 돼서 괜히 민망했던 기억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매일 숨을 쉬고 먹고 잠을 자면서 이 몸을 사용하지만 정작 내 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품이 정말 졸리다는 신호일까요? 왜 다른 사람의 하품을 보면 나도 모르게 따라하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눈에서 흐른 눈물은 대체 어떤 비밀 통로를 통해 코까지 흘러 들어가는 걸까요? 오늘은 이렇게 내 몸인데도 내가 잘 몰랐던 아주 사소하지만 신비로운 우리 몸의 비밀, 그 중에서도 하품과 눈물에 얽힌 이야기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시면 옆 사람이 하품을 할 때, 그리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그 순간을 바라보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몸속으로 떠나는 신비한 탐험, 저와 함께 출발하시죠. 자, 먼저 하품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우리는 보통 하품을 하면 어젯밤에 잠을 설쳤나? 몸이 피곤한가? 혹은 지금 이 상황이 좀 지루한가? 하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는 졸리거나 지루할 때 하품을 자주 하니까요. 그래서 오랫동안 사람들은 하품이 뇌에 산소가 부족하다는 신호이고 입을 크게 벌려 산소를 듬뿍 마시려는 행동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2014년 오스트리아 빈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품의 진짜 역할은 바로 뇌의 온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마치 정밀한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 즉 CPU와 같습니다. 잠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한 가지 일에 너무 오래 집중하면 뇌는 과열되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머리에 열이 나는 거죠. 이때 우리 몸은 아주 스마트한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바로 하품입니다. 입을 크게 하음하고 벌리는 순간 턱관절이 최대로 늘어나면서 머리와 목 주변의 혈관을 압박했다가 이완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정맥을 통한 혈액순환 속도가 빨라지고 동시에 시원한 공기가 입과 코를 통해 들어와 혈액의 온도를 살짝 낮춰줍니다. 이렇게 식혀진 혈액이 뇌로 흘러들어가 과열된 뇌의 온도를 정상으로 되돌려주는 겁니다. 마치 컴퓨터가 뜨거워지면 윙하고 냉각팬이 돌아가는 것과 똑같은 원리죠. 그러니 앞으로 하품이 나오면 내 똑똑한 뇌가 스스로 온도를 식히고 있구나 하고 기특하게 생각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왜 하품이 전염되느냐는 겁니다. 내가 졸리지도 않고 뇌가 과열되지도 않았는데 왜 옆 사람이 하품하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나도 따라하게 되는 걸까요? 여기에 바로 인간의 사회성과 공감 능력에 대한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뇌 속에는 거울 뉴런, mirror 뉴런이라는 아주 특별한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거울 신경세포인데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기만 해도 마치 내가 그 행동을 직접 하는 것처럼 반응하는 세포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축구 선수가 멋지게 골을 넣는 장면을 보면 직접 공을 차지 않았는데도 마치 내가 넣은 것처럼 짜릿함을 느끼는 것도 이 거울 뉴런 덕분입니다. 다른 사람이 맛있게 음식을 먹는 먹방을 보면 나도 모르게 입에 침이 고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하품도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하품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뇌의 거울 뉴런이 그걸 보고 주인이 지금 하품을 하네? 하고 착각해서 우리 몸에 실제로 하품을 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음하고 하품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 하품 전염이 심리학적으로 공감 능력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듀크 대학교의 2011년 연구에 따르면 주변 사람들과 유대감이 깊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하품에 더 잘 전염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이나 친한 친구가 하품할 때 내가 따라할 확률이 잘 모르는 사람이 하품할 때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죠. 이는 하품을 따라하는 행위가 무의식적으로 나는 당신의 상태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무리입니다라는 사회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사람들은 하품 전염 현상이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누군가 내 하품을 보고 따라한다면 이 사람이 나에게 깊이 공감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며
기분 좋게 웃어보는 건 어떨까요? 하품은 단순한 생리현상을 넘어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따뜻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번에는 눈물의 비밀을 파헤쳐 볼까요? 우리는 슬플 때나 기쁠 때 혹은 양파를 썰 때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눈물이 흐를 때면 어김없이 콧물이 같이 나와서 훌쩍이게 됩니다. 마치 눈물과 콧물은 한 세트인 것처럼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 눈과 코 사이에 숨겨진 비밀 통로 비루관 네솔레크레모 덕트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좀 어려운 이름이죠? 쉽게 눈물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 눈의 안쪽, 코와 가까운 쪽을 거울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위아래 눈꺼풀에 아주 작은 구멍이 하나씩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눈물점, 라크레모 펑텀이라고 불리는 눈물길의 입구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눈을 촉촉하게 유지하기 위해 눈물샘에서 만들어진 눈물은 눈 표면을 적셔준 뒤 바로 이 작은 구멍, 즉 눈물점을 통해 하수구처럼 쏙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눈물소관이라는 가느다란 관을 지나 눈물주머니라는 곳에 잠시 모였다가 최종적으로 코눈물관이라고도 불리는 바로 이 비루관을 통해 코 안쪽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즉, 우리 눈과 코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아주 정교한 배관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평상시에는 아주 적은 양의 눈물만 만들어져서 이 눈물길을 통해 조용히 코로 배출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는 눈물에는 사실 3가지 종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기저눈물입니다. 눈을 깜빡일 때마다 나와서 눈을 촉촉하고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우리 몸의 기본 윤활유 같은 존재죠. 두 번째는 반사 눈물입니다. 눈에 먼지가 들어가거나 매운 양파를 썰 때처럼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 청소를 하듯 왈칵 쏟아져 나오는 눈물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감정의 눈물입니다. 슬픔, 기쁨, 감동과 같은 격한 감정을 느낄 때 흘리는 눈물이죠.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눈물입니다. 반사 눈물이나 감정의 눈물은 눈물샘에서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눈물을 한꺼번에 만들어냅니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눈물의 양을 눈물길이라는 배수관이 다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배수관의 처리 용량을 넘어선 눈물은 눈꺼풀 밖으로 넘쳐흘러 우리의 뺨을 적시게 되고 이것이 우리가 운다고 표현하는 현상입니다. 동시에 눈물길로 흘러들어간 많은 양의 눈물은 코 안으로 쏟아져 들어가 콧물과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흘릴 때 코가 막히는 느낌이 들고 훌쩍이며 코를 풀어야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콧물이 나오는 것은 눈물이 코로 흘러들어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셈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 몸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하품과 눈물에 대해 우리가 흔히 가졌던 오해나 더 깊은 이야기들을 몇 가지 더 해볼까요? 첫째,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산소가 부족해서 하품한다는 오해는 이제 확실히 버리셔도 좋습니다. 과거에는 밀폐된 공간에 사람이 많으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 하품을 하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실험을 통해 순수한 산소를 마시게 하거나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여도 하품의 횟수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품의 주된 역할은 뇌냉각이라는 점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둘째, 이런 하품 전염이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현상일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우리와 유전적으로 가장 가까운 침팬지는 물론이고 개, 늑대, 심지어는 사랑앵무새에게서도 하품 전염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개들은 낯선 사람의 하품보다는 자기가 신뢰하고 유대감을 느끼는 주인의 하품에 훨씬 더 잘 전염된다는 2013년 일본 도쿄 대학교의 연구 결과입니다. 동물들의 세계에서도 하품은 단순한 피곤함의 신호를 넘어 무리 간의 유대감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소통 방식임을 짐작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셋째, 눈물 이야기로 넘어가서 악어의 눈물이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보통 거진 눈물이나 위선적인 동정을 비유할 때 쓰는 말인데요. 이 말은 실제로 악어가 먹이를 먹을 때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렇다고 악어가 희생된 먹이를 위해 슬퍼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악어는 먹이를 삼킬 때 입을 아주 크고 힘있게 움직이는데 이때 입안의 압력이 눈물샘을 강하게 자극해서 기계적으로 눈물이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감정이 없는 반사 눈물의 일종인 셈이죠. 참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이 하품과 눈물에 대해 뇌과학과 화학 분야에서 정말 놀라운 최신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하품에 관한 새로운 소식입니다. 최근 뇌영상 기술 fMRI가 발전하면서 과학자들이 전염성 하품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의 뇌를 직접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품을 따라할 때 단순히 거울 유럽만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전대상 피질 anterior cingulate cortex과 쇠기압소엽 precuneus이라는 뇌 영역이 함께 강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이 영역들은 나와 너를 구분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고차원적인 사회적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즉, 전염성 하품은 단순히 남을 흉내내는 행동을 넘어 지금 저 사람의 상태를 내 것처럼 느끼고 이해하려는 우리 뇌의 매우 적극적인 공감 활동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추가된 셈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눈물에 관한 최신 발견입니다. 2024년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의 연구팀은 사이언스지에 아주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바로 여성의 감정의 눈물에는 특별한 화학 신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남성들에게 여성의 슬픈 눈물 냄새를 맡게 한 뒤 뇌 활동을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남성의 공격성과 관련된 뇌의 두 영역 전전두 피질과 전측, 섬엽의 활동이 눈물 냄새를 맡은 후에 무려 43.7%나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눈물이 단순히 감정의 부산물이 아니라 마치 동물의 페로몬처럼 보이지 않는 화학 신호를 통해 상대방의 공격성을 무장해제시키는 일종의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강력한 소통 도구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슬픔의 눈물이 사실은 싸우지 말자는 평화의 신호를 담고 있었던 것이죠. 정말 신비롭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건강과 관련하여 한 가지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눈물이 코로 빠져나가는 길, 눈물길이 간혹 좁아지거나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미루관 폐쇄라고 하는데요. 이 길이 막히면 눈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계속 고여서 특별히 슬프지 않은데도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눈물 흘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인 눈물에 염증이 생겨 눈곱이 자주 끼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눈물 흘림이 비루관 폐쇄 때문은 아니지만 만약 평소 바람이 불지 않는 실내에서도 이유 없이 눈물이 계속 흐른다면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안과를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는 의학적 조언이 아니므로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잘 이해하고 관찰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겪으면서도 그 이유를 잘 몰랐던 하품과 눈물에 대한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품이 단순히 피곤함의 신호가 아니라 과열된 뇌를 식혀주는 우리 몸의 지혜로운 냉각 장치이며 다른 사람의 하품을 따라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고 있다는 따뜻한 증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눈물을 흘릴 때 콧물이 나는 것은 우리 눈과 코가 눈물길이라는 비밀 통로로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 작은 현상들 하나하나에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는 놀라운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몸은 수십 년간 우리와 함께 울고 웃으며 살아온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집입니다. 오늘 저녁 거울 앞에 서서 내 눈과 코를 한번 바라보세요. 그 안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수많은 기관들과 비밀스러운 통로들을 상상해보세요.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의미를 이해하려 노력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야말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의 가장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노노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